안녕하세요. SF 판타이 도서관 관장 전홍식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계절, 가을이죠. 물론 지금이 가을이냐고 한다면 조금 사람들이 애매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엄청 덥거든요. 그래도 일단 무더운, 푹푹 찌는 여름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이제 양쪽에 창문을 열고 앞에 창문과 앞에 문을 열고서 환기를 시킬 수 있게 약간 습하긴 하지만 그리고 발코니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책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제 개인의 서재처럼 꾸미고 있어요. 말하자면 제 개인 서재에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책을 볼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자리가 한 10개 정도 있고 넓이도 꽤 되기 때문에 물론 이보다 훨씬 넓은 서재 가지시는 분 얼마나 계시겠지만요. 서재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제 개인 서재로서 제가 좋아하는 방향성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정리하고 있다 말고 책을 보기도 해요. 여기서는 바로 그러한 책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죠. 최근 여러 가지 작품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새로 나온 작품도 좀 봤지만 과거에 나왔던 작품을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추억일까요? 네. 과거에 봤던 작품 중에서 가끔 항상 이거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작품들이 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여러 작품들을 다시 보는 것들을 즐기는 편이에요. 예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끝없는 이야기,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 경우도 그렇죠.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보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가장 최근에 재미있게 봤던 책, 로버트 하인라인의 여름으로 가는 문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여름이 지났거든요. 여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면 그건 아닌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름방학은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공은요. 기술자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발명품을 만든 사람입니다. 특히 자동기계를 아주 굉장히 흥미롭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의 발명품을 모아서 하나의 새로운 발명품을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 사람은 기술자다 보니까 경영 자체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친구, 비서 그런 사람들에게 경영을 사실상 맡기고 있죠. 마케팅이라든가. 그리고 비서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보니까 사랑에 빠져가지고 주식도 일부 내어주면서 결혼을 약속했어요. 약혼했죠. 그런데 상황이 안 좋게 풀립니다. 그 비서하고 동료하고 둘이서 짜고서 주인공을 이사회에서 쫓아냅니다. 회사에서 쫓아낸 그 사람의 모든 권리를 다 뺏은 거죠. 물론 주식이 다 뺏은 건 아니에요. 주식은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동료의 주식과 비서의 주식을 합치면 주인공보다 주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사회에서 쫓겨났죠. 하지만 주인공에게는 반격의 기회가 있습니다. 약혼을 전제로 주식을 주었으니 그 주식을 가지고 행사하는 거는 안 되죠. 약혼을 깨뜨렸으니까. 비서는 이미 동료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럼 약혼을 깬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망했다. 그 결과 주인공은 잠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그 비서에게 또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걸 알고서 열받아가지고 술 좀 마시다가 자기는 모르게 콜드 슬립, 냉동수면이 나오죠. 그 계약을 해버리고 말아요. 30년 뒤에 계약하겠다. 왜? 지금 생활 짜증나 죽겠어. 술김에 그냥 계약서를 써고 말았어요. 확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몰린 동료가 그리고 비서가 주인공을 기절시킨 다음에 그 서류를 발견해요. 그래 얘를 죽이면 곤란해. 죽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살인이니까. 하지만 얘는 콜드슬립에 약속했어. 그럼 30년 뒤에 깨어나게 되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지 않겠어? 그 결과 주인공은 30년 뒤에 깨어나게 돼요. 참 곤란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30년 뒤의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요. 주인공이 갖고 있던 주식이 쓰레기가 된 거예요. 비서가 멋대로 주인공의 재산을 어디다 맡기게 되는데 거의 망해버렸어요. 그럼 주인공은 뭘 하죠? 30년 만에 깨어난 기술자가 과연 30년 뒤의 세계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일단은 주인공이 만들었던 회사의 창립자 그거를 이용해서 날 기술자로 써달라. 하지만 이 상사라는 사람이 별로 그런 거 바라지 않네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한 사람이에요. 주인공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 딱 하나 쓸모가 있다. 광고용. 창립자가 현재 새로운 기계를 만든다. 굉장히 멋있는 광고죠. 하지만 주인공에게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뭔가 찾아보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현재 있는 지식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생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걸 받아주지 않아요. 당연히 여러모로 골치 아프죠. 어쩌지? 차라리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기서 여름으로 가는 문이라는 얘기가 등장해요. 주인공은요.
고양이를 기르고 있어요. 피트라는 이름의 고양이인데 추운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 고양이는 겨울이 되면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수많은 걸 돌아보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나갔다가 얼어붙어 들어와가지고는 항의를 해. 또 왜 그런 거야? 어쩌면 여름으로 가는 문을 찾는 것은 아닐까? 저 수많은 문 중에 하나에서는 나가면 여름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상당히 재밌는 아이디어죠. 원래 로버트 하인라인은 바로 이거를요. 자기가 기르던 고양이에서 얻었다고 해요. 고양이가 겨울만 되면 되게 침울하면서 문 앞에서 엉성엉성 되는데 그것이 하인라인은 이 눈밭을 그리워해서 눈에서 놀고 싶어서 라고 생각했지만 아내가 말했다고 하죠. 그거는요. 여름으로 가는 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라고 해요. 직접 고양이를 길러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이가 상당히 귀엽고 그리고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피트가 여름으로 가는 문을 찾은 것처럼 주인공은 과거로 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자, 여기서 SF를 쓰는 방법. SF는요. 과학적 상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해결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주인공은요. 냉동수면이라는 기술 때문에 문제를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바로 시간여행 기술이 등장하죠. 왜 갑자기 시간여행 기술? 뭔가 그럴듯하게 설명은 나오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세계에 시간여행 기술이 있고 다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다지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오는 시간여행 기술은요. 똑같은 질량의 물체가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그거를 과거 혹은 미래로 보내는데요. 어떤 게 과거로가 어떤 게 미래로 갈지는 몰라요. 그렇다면 사람을 보내면 자칫하면 미래로 가가지고 그래서 주인공은 거기에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정말로 과거로 가는 데 성공합니다. 과거에서 주인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 작품이 굉장히 온건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연구소 있는 자리에서 그냥 바로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졌는데 거기에 마침 남의 집 정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주인공을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주인공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요. 주인공은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되죠. 신뢰하게 되죠. 신용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어떤 쓸모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미래에서 얻은 지식. 사실은 재밌는 게 미래에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물건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든 사람이 자기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알고 보니까 과거에 한 거예요. 과거란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지금 현재, 즉 과거로 봤을 때 미래는 앞으로 일어난 과거의 결과란 말이에요. 인과론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가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은 사실 과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과거에서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주인공이 과거로 가서 자기도 만들지 않았던 물건을 만들어낸 것도 역시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에요. 결국 주인공은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리고 악당들에게 한 방 매긴 피트를 데리고 다시 한번 냉동수면에 들어가요. 난 30년 뒤로 돌아가고 싶어. 30년 뒤의 미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 굉장히 아름다운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로버트 하인라인은요. 흔히 스타트루퍼스 같은 그런 정치적인 되게 심각한 내용들을 많이 썼어요. 그럼 그가 보기 드물게 즐거운 내용으로 편하게 쓴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전입니다. 이건 옛날 판본이에요. 참고로 얘기 드리면 아작 판본도 있습니다. 어디가 있는데 찾아봐야 돼요. 아작은 이제 김창규 씨께서 번역하셨고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훨씬 더 부드럽게 잘 읽히는 느낌도 있어요. 그처럼 스타시트루퍼스라든가 다른 아름다운 밤의 여왕처럼 정치적이고 약간 심각한 그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SF가 꽤 많은 편이에요. 그 자신이 정치가를 꿈꿨다라는 것도 있고요. 실패했지만 그 자신은 실패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요. 그렇지만 동시에 여러모로 많은 문제라든가 우주국 있음, 출장 중 같은 편하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작품도 꽤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의 특성은요. 이래요. 나는 우주복이 있어. 그러니까 우주로 갈 수 있어. 나에게는 시간여행 기술이 있어. 그러니까 역사를 바꿀 수 있어. 어떤 과학적인 가능성을 다채롭게 만들어낸다는 게 있어요. 과학적 상상력으로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상상력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과거 여름으로 가는 문에서 정말로 여름으로 가는 어디로든지 도어처럼 과거로 돌아가는 기술. 그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잘 작동한다는 거죠. 왜 예전에 그랬다고 하죠. 스타트랙에서 워프 엔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제작진들한테. 워프 엔진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그저 대답했죠. 아주 잘 작동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워프 엔진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워프 엔진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우주를 빛보다도 빠르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세상은 변화하고 우리들은 다른 외계 종족과 퍼스트 컨택트, 첫 번째 접촉을 하게 되고요. 행성 연방이라는 수많은 종족들로 이루어진 그런 세계가 성립하게 돼요. 흔히 SF를 과학 소설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언스 픽션을 그대로 직역한 말 중 하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SF에는 정말 과학이 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SF에 나오는 건 어디까지나 과학적 상상력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우주선을 우주복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워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로봇 타임라인에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게 즐겁게 읽히는 이런 작품들 다분히 줄 베른 같은 그런 생각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에겐 과학이 있어요. 과학이 있으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름으로 가는 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SF 작품들이 재미있게 읽혀지는 것은 바로 그건 과학적 상상력이기 때문이죠. 과학적 상상력은요. 과학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가능에서 나오지만 동시에 나는 여름으로 가는 문을 찾고 있어. 여름으로 가는 문이 있다면 이렇게 추위에 떨 필요가 없을 텐데 라는 그런 바람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의 바람을 희망을 펼쳐낼 수 있는 장르. 그래서 SF는 즐겁고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게 즐겁고 재미있는 것만은 아니죠. 디스토피아 작품처럼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두운 작품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그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여기까지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